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8월 중순이 됐는데요. 며칠 전엔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와 삼복 더위의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말복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마음껏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비지인에선 펀드 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바로 놀스역에 위치한 노블레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너무나 예쁜 의류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구경해 볼까요?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와 이태리산 수입 의류들로 가득한 곳. 유행을 선도하는 나만의 색다른 옷을 원한다면 노블레스로 떠나보자. 직수입으로 가격 거품을 없앤 덕에 타매장에 비해 무려 50% 이상 저렴하다는 것 또한 노블레스만의 자랑거리다. 어린이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 청옷은요, 정말 모든 세대를 통해서 즐겨 입으시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청옷의 유행 경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화려해졌어요. 그냥 청바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판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양들이 들어가서요,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팍팍 튀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치마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다리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치마 싫어해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스커트를 입게 되면은요, 조금 굵은 다리라도요, 말끔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청치마의 아랫부분에 보면요, 멋스러운 레이스와 스판글 장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드레시한 모습까지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치 소재 원단으로 만든 청옷은 신축성이 뛰어나 특히 주부들에게 인기 만점. 알록달록 화려한 장식의 신발과 가방,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패션에 대한 모든 아이템들이 한 곳에 구비돼 있다. 보통 패션 리더들은요, 한 계절을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무덥다고 그냥 무더위에 지쳐서 계시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다가올 가을을 준비하시는 그런 센스 또한 중요한데요. 올가을에는요, 이런 옷들을 입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편안하면서도 가을에 입으면 아주 멋스러움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옷들인데요. 이런 옷들 같은 경우에 중년분들이 입으시면은요, 미씨처럼 젊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 노블레스에는요, 여러 가지 의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까지도 정말 가득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은요, 모두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그런 소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여기에 코끼리상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일반 스텐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아니라 100% 은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것을 오랫동안 진열을 해놨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은요, 모두가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탈로그를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소품 하나를 콕 찍으시면은요, 2,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의 손에 멋지게 배달이 된다고 하네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인테리어 소품이 필요하다면 노블레스에 맡겨보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런 장식품, 그리고 소파까지 멋스러운 소품을 구할 수 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블레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의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곳의 모든 옷들은 모두가 이태리와 프랑스에서 직수입된 옷들이기 때문에요. 아주 멋스럽고 그리고 독특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아까 입었던 의상에서 이렇게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이런 의상으로 바꿔봤는데요. 아주 센스 만점의 패션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이렇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요. 이렇게 멋스러운 백을 같이 들어주시면은요, 완벽한 가을 여인으로 변신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위험을 파악해서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재정투자 전문가 박용찬 씨와 함께 자산 증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박 선생님을 재정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제 업무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자산의 관리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네, 지금 성공적 자산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자산을 불려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산의 증식과 네. 또 자산의 보호 두 가지 개념을 함께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객들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주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자산 관리는 자산의 증식과 자산의 보호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을 증식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네.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투자와 보험 두 가지 재정 계획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를 하실 때 어떠한 상품에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 상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상품이라고 한다면 뮤추얼 펀드, 그리고 네. 보험회사의 투자 상품인 세그 펀드, 그리고 헤지 펀드 등을 말하고 있죠. 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 펀드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먼저 뮤추얼 펀드란 무엇입니까? 예, 펀드 상품은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전문 펀드 매니저가 투자 운용을 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네. 투자 정보와 지식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하시면서 자산을 불려 나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네. 못한 것이 현실이죠. 예.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 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통계로 보면 캐나다의 경우에 일반 투자자의 70% 정도가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 상품을 통해 투자를 운용하고 계십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펀드가 붐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그 뮤추얼 펀드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뮤추얼 펀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본다면 예. 주식형 펀드와 균형형 펀드 그리고 고정소득형 펀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펀드들은 또다시 어떤 회사들에 투자하는지 또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캐나다에는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 상품이 약 6천여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종류의 펀드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뮤추얼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펀드 상품은 전문 펀드 회사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를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펀드 안에 약 30개에서 40개 정도의 회사 주식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은 이런 펀드 안에 편입되어 있는 개별 회사의 주식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하면서 펀드 네. 가격을 꾸준히 올려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재정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그 많은 펀드 중에서 우량 펀드를 선택해서 고객들에게 추천해드리고 또 고객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가 견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함께 세그 펀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세그 펀드는 조금 생소합니다. 세그 펀드란 어떤 상품입니까? 세그 펀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의 펀드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세그 펀드의 기본적인 성격은 뮤추얼 펀드와 같고요.
단지 뮤추얼 펀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험의 성격인 만기 원금 보장과 네. 또 사망 시 원금 보장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특이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들의 채권 주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세그펀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얼핏 들어보면요.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세그 펀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세그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이라면 세그펀드는 만기 원금 보장 기능과 네. 또 사망 시 원금 보장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는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네.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관리 비용이 높다는 점이 네.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뮤추얼 펀드와 같은 유형의 세그 펀드를 비교해 보면 세그 펀드의 경우가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죠. 그 관리 비용이 조금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그 관리 비용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일반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관리 비용이 뮤추얼 펀드 관리 회사의 관리 비용이 한 번만 차지되는 데 비해서 네. 보험회사의 세그 펀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뮤추얼 펀드의 관리 비용에 보험회사의 관리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네. 투자자 본인의 투자 목적과 네. 또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과연 뮤추얼 펀드가 나을지 네. 세그 펀드가 나을지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헤지 펀드에 대해서도 알아볼 차례인데요. 헤지 펀드라고 하면 초고수익을 나타내는 상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란 무엇입니까? 예, 헤지 펀드란 지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초고수익을 목표로 네. 해서 운용하는 그런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지 펀드의 경우에는 그 운용 방식과 또 투자 대상이 일반 펀드 상품과는 다릅니다. 네. 우선 헤지 펀드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액 투자자나 네. 아니면 고수익 투자자들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상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가 있습니다. 헤지 펀드는 높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다양한 투자 기법을 사용하는데 네. 예를 들면 long, short, futures, 또 스왑 등의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헤지 펀드 투자는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들 중에 헤지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조금은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투자라는 것은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손실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죠? 예, 그것을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는 제로인 투자 상품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네. 투자를 하시다 보면 펀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네. 둘째는 좀 역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때가 투자 기회입니다.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때가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예. 싶은데요. 예, 투자 속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라라는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위험 부담이 없는 투자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혹시 리스크는 낮으면서도 투자 수익률이 높은 그런 상품은 없을까요? 낮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률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다면 참 이상적입니다만 네. 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예상하셔야 하고 또 리스크를 낮추시려면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또한 낮추셔야 하겠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원금을 보장해주는 펀드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입니다. 영어로는 그런 상품을 Principal Protected Notes 또는 줄여서 PPN이라고 부릅니다. 예.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시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원금 보장형 펀드의 경우에 원금 보장 기능은 투자금을 만기까지 묶어 놓으셨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금 보장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 운용되는 과정 중간에는 투자 원금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5년 정도의 기간을 한 상품에 투자금을 묶어 두시고 결국 나중에 원금만 받으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또 원금 보장형 펀드가 아닌 다른 상품으로 운용을 하셨을 경우에 수익이 더 좋을 수가 있었다면 네. 원금 보장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등급이 좋은 일반 펀드들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을 운용을 했을 때 네.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느냐가 문제지 원금을 미치는 경우란 거의 드물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원금을 나는 좀 그대로 지켰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부담률이 낮은 차라리 GIC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 가장 미니멈 수익률을 바라시는 것이 네. 은행의 GIC 수익률 이상을 예.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시고서라도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펀드를 선택을 해야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뭐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요소지만은 주로 펀드 분석 기관이 내어놓은 별 등급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네. 5스타 펀드가 가장 최우량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보통 4스타 이상 되는 펀드면은 수익률이나 안정성 면에서 일단 괜찮은 펀드라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네. 하지만 특정 목적에 따라서는 별 등급이 낮은 펀드를 편입시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정소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들에게는 네. 별 등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배당률이 높은 그런 펀드를 포폴리오에 포함시켜 드립니다. 이 별 등급 이외에도 펀드 선택에 참조를 하는 것이 과거의 수익률입니다. 예. 하지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요소를 참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펀드 선택이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네.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고객의 그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 나이, 자산 정도, 또 소득과 같은 요소를 두루 고려를 해서 전체 투자 포폴리오를 구성해 드리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무엇인가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서프라임 모기지란 신용이 나빠서 또는 어떤 뭐 다른 이유에서든지 정상적인 모기지를 얻을 수 없는 분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모기지를 얻는 것을 얘기를 네.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0년 초에는 낮은 기준 금리 때문에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신용이 불량한 네. 희망자들이 모기지 회사들로부터 일반 정상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서프라임 모기지를 많이 얻었었고 네. 또 서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꾸준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높은 서프라임 모기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집주인들이 속출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서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이 또한 이제 연속적으로 도산하는 네.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사태는 연쇄적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을 불러왔고 또 이것은 담보 가치 하락을 일으켜서 결국 서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하셨던 네.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네.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는 전 세계 내노라 하는 은행과 투자 회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국제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세워진 상태인가요? 예, 일단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투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시장에 수요를 했습니다. 네. 이 규모는 9/11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의 현금 수요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언제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현금 수요의 효과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또 중앙은행이 나서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런 대책들에 힘입어서 조만간에 투자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하면 보통 큰 목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작은 돈을 굴려봤자 뭐 큰 소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펀드 투자의 묘미가 바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소액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몇백 불 정도의 금액이시면 펀드 투자를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특히 적립식 투자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정한 금액이 매달 자동적으로, 다른 말로 강제적으로 네. 선택한 펀드에 적립되도록 셋업해 놓으시면 간편하십니다. 작은 돈이 있어도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러한 그 소액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요. 네. 소액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종목을 시작하실 수는 없지만 예. 일단 기간이 경과되시면서 적립 금액이 늘어나시면 또 다양한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엔 한국 또한 펀드 투자가 붐이라고 하던데요. 캐나다의 펀드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캐나다 시장을 보면 투자하실 수 있는 펀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천 종목이 됩니다. 캐나다 시장이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과거 몇 년간은 캐나다가 제일 수익성이 좋은 시장의 하나였습니다. 네. 캐나다 펀드의 강점은 아무래도 천연 자원, 가스, 오일, 그리고 금융 분야에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의 투자 시장 가운데서 금융을 제외하고 천연 자원과 에너지 부문에 강점이 있는 시장은 캐나다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잘 나가는 캐나다 펀드들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와 자원 부분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특정 포지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종목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있는 중국, 인도, 네. 베트남을 포함한 소위 이머징 마켓 펀드도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예. 또 남아메리카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 펀드 네.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즘 캐나다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그냥 보유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미국 달러로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펀드 상품도 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운용도 미국 달러로 하시고 나중에 현금으로 찾으실 때도 미국 달러로 찾으시게 되죠. 예.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밤을 네.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수많은 펀드들 가운데 아주 좋은 펀드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재정 투자가들의 몫인데요. 어떤 식으로 좋은 펀드를 골라내시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육 과정도 꾸준히 이수를 하고요. 또 재정 전문가들을 위한 펀드 회사의 세미나와 또 컨퍼런스도 정기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 펀드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과 정기적인 교류도 가지고 있고요. 따끈따끈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또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펀드들을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일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정 투자 전문가 분들도 항상 열심히 학구적인 자세로 공부를 하시는군요.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자산 증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본인의 재정 상황이나 목표에 맞추어서 매달 최소한 얼마를 저축을 하신다 또는 매달 소득의 몇 %를 저축을 하시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셋업을 해놓으시면 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둘째로는 이렇게 저축을 하시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적립을 하시기보다는 그것으로는 아마 만족을 못 하실 그렇죠. 겁니다. 네. 셋째로는 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에 따라 활용 정도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RRSP라든지 아이들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RESP 같은 상품은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인내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변동하면서 펀드 가격의 그 등락이 거듭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운용을 해 나가신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단기적인 움직임에 기뻤다 슬펐다 하지 마시고 예. 인내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상품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시장 동향이라든지 또 정부의 새로운 제도라든지 또 세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재정투자 전문가 박용찬 씨와 함께 자산 증식을 위한 펀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릿의 유명한 격언엔 황소나 곰은 수익을 올리지만 욕심꾸러기 돼지는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를 할 때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경기를 망치기 십상이듯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과 필요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